피곤하시죠? 1시간 19분이 지났습니다.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뭐 이것저것 좀, 어쨌든 이제 수능 끝나고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는 강남하이퍼의 수학 한동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그 수능 문제를 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1등급 학생 수는 원래 4%인데 지금 5.26%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동 점수가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1등급 5.25%까지 인정 나고요. 이게 좀 예민할 수 있는 게 최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러면 이 퍼센트가 나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이만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거기 제가 지금 자료 드린 거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숫자가 좀 더 자세히 보이실 거예요. 그거 아니시죠?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넘길 수 있는 거. 그쵸. 그거예요. 많죠. 이거요.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국어는 만점 점수가 134점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수학은 145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게 어머님들도 표준 점수라는 뭐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리까리가 되실 거예요. 이거 설명 좀 드리면 평균 대비 평균이 좀 낮게 나온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 하면은 더 가치 있게 쳐주는 점수가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엔 145점까지 나왔다는 건 어렵긴 어려웠어요.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낮아졌지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아니면 훨씬 어려웠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뭐 우리 좀 흔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수학 만점자가 좀 더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확통, 이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할 건데 확통 선택자가 이번에 48.2%, 이적분 선택자가 45.4%, 기하는 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과 학생들이 확통 고를 거고 이과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적을 고르고 있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쪽으로 보면 일단은 총평을 해보자면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과 기조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선 이거 전에 요 정도를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 정도 이해가 좀 있어야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수학은 총 30문제예요. 30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풀게. 근데 이게 22문제랑 8문제로 쪼개져요. 번호로 보자면 1번에서 22번까지랑 그리고 23번에서 30번까지예요. 이 정체는 공통이 22문제, 1번부터 22번까지. 그리고 선택이 8문제예요. 23번부터 30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공통은 수학 1, 2예요. 그리고 선택은 확통, 확률 같은 게 줄여서 확통이라고 많이 해요. 확통, 그리고 이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통적으로는 문과든 이과든 모든 학생들은 이 22문제를 공통으로 봐요. 똑같이 보고 확통이랑 이적이랑 기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난이도는 선택 과목이 무조건 쉬웠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이 어려웠어요. 이유는 평가원은 원래 이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까지 쪼개진 않았었는데 이걸 쪼개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얘 고른 애들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얘 고른 애들이 불리할 수도 있고, 얘 고른 애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유불리의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은 무조건 쉽게 돼버려요. 그냥 지금 기조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준비할 때 이적, 확통, 기하 정도를 조금 더 줄이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수원, 수투 비중을 높여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고요. 하나 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성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공통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거 어려워요. 선택이 쉽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1번부터 쭉 풀다 보면 어려워. 막 중간에서 계속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기서 수능 시험장에서 막 머리가 깨져요. 뒤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뒤에 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전략은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한 바퀴 막혀도 무조건 그냥 넘기고 막히는 거 넘겨서 뒤까지 한번 봐라. 봐서 쉬운 것들 일단 다 챙겨놓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라. 이거 얘기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차이 크거든요. 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우선 1번부터 22번까지 정답률 싹 다 넣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요번에 12번, 14번, 15번, 21번, 22번이라는 문항번호를 갖고 있는 공통이 특히 정답률이 낮았어요. 전부 다 뭐 수원, 수투지만 요게 수투, 수원, 수투 뭐 이런 순서로 나와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럼 그 전에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기회 문제가 어려울 거야. 공통에서도 무조건 기회 문제가 어려울 거라.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기조가 똑같다라는 게 수능이 12번, 14번, 15번이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여기쯤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어려운 거 나오는 게 당연해. 다른 애들도 어려울 거야. 인정하고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도 좋아요. 이게 멘탈 관리. 다음 선택 과목 중에서 확통은요 총 8문제가 23번부터 30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29번, 30번이 6%, 7%의 정답률이 나왔어요. 거의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시험장에서. 확통 이제 문과 친구들이 많이 보는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막상 공부를 해보면 여기는 확통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서 쪼개놓고 정리해서 중복되는 거 없이 빼뜨리는 거 없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킬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떨리는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 이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울 거라고 이제 확통을 선택하는 거는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하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입니다. 미적분은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29번, 30번을 보자면 이거는 퍼센트가 되게 높아요. 상대적으로 28%, 10%. 미적분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기하는 아예 30%가 넘어가는 것도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 인터 때 일단 뭐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왔지만 다 1등급이었으면 좋겠지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힘들게 공부했음에도 다 받아왔을 거예요. 정리 필요해요. 지금 윈터 때 놓치면은 3월달에 이제 고3 개강하고 나서는 더 늦어요. 윈터 때 하셔야 되고 그 정리는 실전 개념이라는 말이랑 교과 개념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과 개념을 먼저 정리를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전 개념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교과 개념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니까 교과서를 써요. 아니면 내가 공부하면서 이제 시중문제를 공부를 했어요. 거기 나오는 당연한 정의를 이용한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리하실 때 교과서가 지금 총 한국에 9개가 있거든요. 9종류에 있는 그 교과서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딱 다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전에 쓸 수 있는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토탈 x dx는 f1 빼기 fa라고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의로 나오는 식일 뿐이고, 얘를 실전 개념으로 바꾼다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으로 정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고함수의 정적분은 이걸 보자마자 함수값의 변화량이다. 함수값의 변화량이다. 라고 바꿔서 접근을 해야지만 이제 문제들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교과서적인 정의들을 먼저 정리를 끝내놓고, 개념들 정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당연히 이제 기출 적용하는데, 기출 적용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이제 막히는 부분들을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한번 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쓴 교재가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 여기에도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그 도서인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허리는 이렇게 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 한국에 있는 지금 각 부원, 뭐 수투, 박통, 이적, 기하 9종 교과서들 총 정리해가지고 개념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수능, 역대, 평가원, 교육청, 수문학, 변형문학 뭐 이런 거 다 트렌드에 맞게 가깝고요. 이건 뭐 됐고요. 다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히는 부분을 뚫는 방법, 그동안 이제 공부한 거 다 정리하고서 그 다음에 막히는 방법들, 뚫는 방법은 이 친구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2학년 때 1학년 때까지는 수업을 좀 극단을 했던 친구예요. 했던 친구인데 2학년 때 수원이랑 수투하면서 그동안 좀 선행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내신을 봐도 좀 탐탁지 않게 점점 떨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학의 자신감도 좀 잃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제 만났고, 좀 어려운 문제가 학교 시험, 특히 시간 짧으니까 딱 나오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리고 시간은 막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면 막혀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도 깨지고 시험 성적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단 평소에 한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문제만 풀고서 쓱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총 3가지 풀이로,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생각이 안 난다, 두 번째 거 무조건 생각나게, 두 번째 거 맞아도 생각이 안 난다, 세 번째 거 생각나게 3가지 풀이법 꼭 연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좀 넉넉히 괜찮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 막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아끼는 건, 요거는 이제 교과과정 좀 외적에 좀 시간 아끼는 쇼컷이라고 불러요. 쇼컷, 짧게 끊는다. 짧게 끊는 방법인데, 뭐 관련 문제는 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와봤고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단계들을 생각해내고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 번에 그냥 쭉 풀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요거 생각해가지고 적는 것까지 한 2분 30초 정도까지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30초 내로 이제 풀 수 있는 방법들, 요 쇼컷을 연습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 해론까지는 들어봤을 텐데, 해론이 아니라 뭐 브라마 부타 공식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그거는 교재에 있고요. 고3 때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고3 때 NJ부터 해서 이제 공부할 거 많을 거예요. 풀다 보면은 오답노트 소홀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하나 좀 꼼꼼하게 챙길게요.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저는 특히 고3 때 수능만, 난 정신 파이자, 난 수능만 잘하겠어. 수학은 조금 별개예요. 국어랑 영어까지 인정. 그런데 수학은 학교 선생님들 쓸데없는 거 가르치시는 거 아니거든요. 고3 때도. 꼭 같이 공부하시면서 내신 버리시지 말고, 지금까지 좀 마음에 안 들었어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 수능 때까지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요. 학교랑 같이 맞춰가야 돼요. 알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 그래서 고3 때 내신도 함께 좀 신경 써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커리큘럼은 이거는 뭐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기부터 많이 얘기하시죠. 필성 개념, 기출 분석, 뭐 N제, 모의고사 다 하는데, 구종 교과서 개념 정리,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고3 때 올라가면 수학 상이랑 하 1학년 때 배운 거 이거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까먹었거든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꼭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제 배운 도형 공식들도 있고 정리들이 있는데 이거 알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쉽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총 정리해놓고 쉽게 풀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요.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쇼컷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날짜별로 쭉 이렇게 커리큘럼 넣어놨습니다. 요거에서 볼만한 건 저는 이제 미적분이랑 수원 수투 위주로 갈 거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는 우리 윈터 기간에는 미적분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말고사 내신 대비 합니다. 같이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난 죽어도 내신은 하기 싫어 하면은 2주 정도 휴강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랑 또 뭐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3월 모의고사가 뭐 수능 점수다. 그렇진 않겠지만,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가 이만큼 있어요. 지금 날짜 아예 여기다 싹 박아놨거든요. 뭐 확정됐어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는 볼 거예요. 11월 16일이 내년 우리 학생들 수능일 거고요. 그때까지 모의고사까지 아이들 바쁘거든요. 이제 고3 때. 모의고사, 내신, 수시 보러 다니는 시즌, 그리고 뭐 미리 이제 사관학교랑 경찰대 이제 수능 보기 전에 한번 이제 체감하겠다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좀 다 챙겨서 우리 애들은 제가 뿌려서 간다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고민 같은 것도 넣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뚜루룩 넣어놨고요. 넘어가서. 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은 수요일, 토요일 이거 잡혀 있고 수요일날 3시간 반이거든요. 6시부터 9시 반까지 타이트하게 꽉 채워서 할게요. 늘어지지 않게. 토요일도 3시, 1시죠? 1시부터 4시 반까지요. 그리고 클리닉이 좀 있는데, 클리닉은 일단 총 3가지라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숙제검사, 그 주 숙제검사. 두 번째는 테스트, 그 주에 배운 거 테스트. 세 번째는 질의응답 해결, 모르는 거 해결. 인데, 숙제검사도 해야 돼요. 우리 고3이라고 뭐 안 하면 안 돼요. 뭐 자율성 주면은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 조금 오히려 우리가 돈 내고 나서 좀 관리형 부서에 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통과 못하면 해결할 때까지는 좀 공부를 시켜서 보낼 거예요. 클리닉 때. 그렇고 있고 질의응답. 네. 요거는 근데 이제 좀 다른 공부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거는 시간 조율할 수 있게 말씀 주시면 이거는 좀 빼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온다 안 온다라는 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 연휴 넣어놨고요. 그래서 일단 주 2회 수업이고 그리고 주간학습지 나갈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알 텐데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적절히 배워가면서 공부할 거고요. 내신까지 챙깁니다. 내신 챙길 거고요. 저희 수학과 전문 조교 팀도 있어서 아이들 대수적인 시야랑 기하적인 시야 다 챙겨가지고 좀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공부시킬 거고요. 쇼컷 넣어놨고요. 이거는 이거 원래 영상으로 넣어놨는데 우리 아이들 숙제 보내면 물론 이제 클리닉 시간에도 다 검사하지만 좀 중간중간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뭐 일이 있다던가 좀 몸이 아프다던가 그런 것도 영상까지 찍어 보내라고 해서 알려고 있고요. 숙제량은 한 70에서 100문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쓸데없이 많은 건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위주로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게. 숙제량 한 70문제에서 100문제 사이.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EBS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연계되고 있다고. 국어랑 영어는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연계되는데 수학은 별로 연계된다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번 수능 연계된 문항 정확히 쪽이랑 번호까지
어떻게 연계되는지까지 넣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공통이에요.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까지 있다고 했죠? 이만큼 연계되어서 나왔어요. 승대. 그 다음에 확통이죠? 기하도 이만큼 연계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EBS 해야겠죠? 해야죠. 수학 애들 못 느낀다? 못 느끼게 공부를 해서 그래요. 해야죠. 이거 고교재로도 애들 챙겨가지고 시킬 거고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공부는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느끼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문제까지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놨고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 정리. 저는 일단 무조건 아이들 총 정리 시킬 거고 시간 좀 아껴야죠. 제가 정리해서 그걸 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최대한 거기 쉽게 갈 수 있게 시간은 부족하지 않게 쇼컷부터 해서 쉽게 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형만 공부하고 어려운 문제만 공부하고 인지 공부한다, 모의고사 열심히 한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수능 수학에서 우리 최종 목표는 그거니까 수능 수학에서 실제 가는 모든 상황 내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훈련한다라고 생각해요. 공부보다 훈련한다. 또 할 거고요. EBS 이거 변형 문항도 준비 문항별로 싹 다 해놨거든요. 2개씩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새로 나오겠죠. 그거까지 이제 학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그럼 여기 제가 이거 뭐냐면 이거 QR 코드라고 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요즘? 저한테 혹시 문의 주실 거 있으시던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 지금 종이에 보이실까요? 핸드폰 좀 꺼내 보시겠어요? 이거 찍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카메라 켜보시면 그 종이에다 대고서 이렇게 갖다 대시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딱 잡히는 순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뭔가 이제 잡히는 게 뜨면 그거 누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 편하게 주실 수 있어요. 카톡으로. 요즘 전화나 문자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카톡으로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이렇게 찍어서 해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잡히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 한윤용이었습니다.